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댓글부터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주피터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보통은 출퇴근길에 주로 듣는데 오늘은 출장길에 듣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신 섬에 있는 서점을 한 번에 다 읽었더니 읽을 책이 없네요. 이렇게 가독성이 좋을 줄 알았으면 출장길에 몇 권 더 가져왔을 텐데 아쉽습니다. YG가 설명해주신 오디오 클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권해주시는 책들은 되도록 먼저 구입하고 나서 짬짬이 읽고 있습니다. 인상 깊은 3차 면접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맨에 관하여부터 박지리 작가의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항상 좋은 책, 재미난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책걸상.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책걸상이라는 말씀을 주피터님이 하시니까 진짜처럼 느껴지네요. 진짜처럼 네.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루시 킴님 책걸상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신 볼티모어에서 3차 면접에서 점점점 등 읽고 싶은 책 리스트가 쌓여가네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특히 연말에 소개해주신 섬에 있는 서점 방송 듣고 연초에 바로 읽어봤는데요. 정말 재밌네요. 언제나 좋은 책 소개해주시는 YG, JYP께 감사드립니다. 네, 섬에 있는 서점은 정말 좋은 책이죠. 누구한테 소개해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네. 책이었죠. 네. 자, 오늘은 약간 특이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네,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 까인 책 특집 까인 책 특집 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같이 진행할 혜니 이혜선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까인 책 특집에 출연하게 된 안 까인 게스트 땜빵 전문 혜니 이예선입니다. 네, 땜빵 전문은 아닙니다. 네. 고정인데요, 고정. 아, 저희 책걸상 프로듀서. 네. 근데 저 이런 특집 너무 좋네요. 까인 책 특집 이런 자, 거. 저희가 이제 책을 고르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YG나 JYP가 이미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어떻게 하다가 야 이거 좋지 않냐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읽어본 다음에 이거 괜찮아. 응? 그러니까 하자.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상대방이 네. 이제 오케이 나도 이거 관심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읽고서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야, 그거 너무 두껍지 않냐? 인간적으로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이 싫다고 하는 경우 네. 그 한쪽은 대부분 JYP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읽어봤는데 책이 생각보다 별로다. 이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두는 경우들도 있죠. 네, 꽤 많아요. 네. 네. 그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네. 결론이 별로다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면 네. 허무하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한 사람이 재밌게 읽으면 다른 한 사람도 좋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이제 둘 다 안 읽은 상태에서 네. 이 책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시작했는데 별로인 경우도 종종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정말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 섭외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네. 어쨌든 근데 번역서의 경우에는 뭐 관련 전문가를 고르면 되니까 뭐 우리가 접촉한 사람이 싫다 그러면 딴 사람 불러와도 되고 쉬운데 국내 서적의 경우에는 이제 저자를 모셔와야 되니까. 네. 근데 저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 출연을 거절하면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럼 공중에 붕 뜨지 않습니까? 네. 네, 난감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었고 그 다음에 방송으로 소개할 만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저자가 출연을 거절해서 방송을 못 내보낸 책들이 여러 권 있단 말이죠. 네. 그거를 그냥 이렇게 버릴 거냐 억울하니까 네. 한 번이라도 우리 보통 이제 저자가 오시면은 30분짜리 2편 만들지 않습니까? 네. 저자가 안 왔으니까 그럼 30분짜리 한 편이라도 그 우리가 읽은 책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하고 네. 우리를 깐 저자도 좀 우리가 좀 까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뭐지? 좋은 책이니까 소개를 하되 네.
또 소심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깐다는 게 별게 아니라 야, 안 나와주셔서 이제 섭섭합니다. 네. 뭐 요 얘기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작가님들 앉으시는 자리에 제가 지금 앉아서 이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는 전지적 청취자분들의 입장에서 이 책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 일의 입장으로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두 분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포지션이 JYP가 꿈꾸는 포지션이죠. 책을 안 읽고 와서 책을 안 읽고 와서 이제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가요? 이런 내용인가요? 뭐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인가요? 뭐 저자는 뭐라고 설명을 그냥 했나요? 엉겁결에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초에 꼭 저자분을 모시고 소개를 하려고 했던 책이 있었어요. 예, YG랑 JYP 둘 다 굉장히 재밌고 또 의미 있게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자가 출연할 확률이 99%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가끔씩 이제 책걸상 후기 보면 YG JYP가 또 섭외력도 상당하다. 네.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딱 맞춤한 전문가 혹은 또 필자들을 또 잘 섭외를 해온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그 특히 YG가 계속 까이고 있습니다. 책걸상의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네, YG가 계속 까이고 있습니다. 고백하건데 YG가 계속 까이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JYP가 섭외할까 봐요. 네. 전국의 작가님들 저희 해치지 않습니다. 아니 특히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YG는 그냥 당연히 거의 100%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안 나오실 이유가 없다고 안 나오실 이유가 생각했는데. 없다고 생각했고 네. 당연히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보죠. 네. 그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이유가 각각 달라요. 네. 네. 뭐 재밌는 이유도 있고 약간 이상한 이유도 있고 그런데요. 자, 오늘 다룰 그 까인 책 특집 1편은 네, 1편은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약간 무시무시한 제목의 책입니다. 그 100% 나올 거라고 확신하셨던 작가님은 그럼 누구신가요? 네,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마강래 교수님이 예, 이 지방도시 살생부의 저자고요. 네, 이 방송에 안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마강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위 경쟁 사회라고 하는 전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작도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방도시 살생부만큼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이제 도시계획학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네. 자신의 전문 분야잖아요. 네.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확실히 이 책은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올해 들어서 읽은 책 중에서 사회학 서적 중에서는 제일 임팩트가 있는 책이었어요. 그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올해 읽은 사회과학 책이 몇 권 안 되죠. 몇 권 안 됩니다. 오늘 맞습니다. 컨셉 좋은데요. 네. 그 중에서는 뭐 1등이었다 2개 이거죠. 중에 1등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 자료 조사를 해왔는데 이 책의 도입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본인이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어떤 택시 운전자를 봤는데 그 택시 운전자가 서울시에서 택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더라. 그래서 평생을 학자로 일한 나도 어떻게 보면은 탁상 공론을 하는 책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막상 이렇게 필드에 뛰어나와 있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한테 영감을 얻어서 나도 지방 도시들을 직접 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팀을 꾸려서 지방으로 갔고 그 순행길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적은 게 이 책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서울시의 택시 물류과장, 네, 맞아요. 그러니까 택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제 택시 기사들 혹은 택시와 관련된 민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한번 택시를 한번 운전해보자. 이제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는데 그걸 사례를 접하고 나서 네. 나도 이제 책상 물림으로 책상에만 앉고 뭐 논문만 보고 통계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직접 한번 관심 있는 곳들을 다녀보자. 그래서 자기 학생들이랑 같이 이 마강래 교수가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을 답사를 쭉 다닌 거죠. 그 서울시 택시 물류 과장님이나 이 마강래 교수님 같은 분들은 참 훌륭한 거죠. 네. 그 정치하는 분들이 그
그 쇼한다고 네. 가끔 이제 택시 뭐 하루 몰아보고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좀 있으면 네. 선거철이거든요. 또 이제 사진 뜰 겁니다. 자, 마강래 교수는 일단 이름 상당히 독특한 느낌의 마가 무슨 맛이실까요? 말맞자 본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한자는 말맞자를 쓰시죠. 한자 정말 보통. 말맞자를 쓰시는 건가요? 네네네. 오. 강원도 춘천생이시고요. 중앙대학교에서 처음에 응용통계학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서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을 공부하시고 박사는 역시 도시계획학으로 런던 대학교에서 하셨고 2007년부터 중앙대학교 교수로 계신 분인데 대학 진학 후 수도권에 쭉 살아왔지만 수도권 독식으로 인해서 말라가는 지방 도시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수년간 이제 연구실 학생들과 지방 도시를 직접 돌아다닌 거죠. 책이 재미 있다, 잘 읽힌다, 훌륭하다, 뭐 좋은 책이다, 의미 있다. 이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약간 우울하죠. 네. 네, 굉장히 그 어두운 전망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떤 기시감이 들었냐면 작년 딱 이맘때 저희가 다루었던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인구학자. 네, 우리 인구학자 서울대학교의 조용태 네.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놓고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약간 그 정해진 미래가 미래의 도시 버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정해진 미래의 도시 버전이 지방도시 살생부입니다. 정해진 미래를 읽으시고 야 이거 몰랐는데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 중요한 문제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지방도시 살생부를 읽으시면 100% 똑같이 감탄하면서 으야 큰일인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러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방 도시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정말 지방도시 살생부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30년 후 혹은 2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 아마 그 도시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한 반발감 같은 게 이 책을 보면 아마 이실 수도 있어요. 내 고향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없어지진 않지만 네. 네, 사실상 도시 기능을 잃을 정도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 네. 자,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메가 트렌드 속에서 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지방 도시들 중에 상당수는 앞으로 인구도 줄고 경제적인 어떤 역량도 줄고 활력을 잃으면서 사실상 도시 기능을 잃게 된다. 그래서 그게 중앙 정부라든지 살아남은 도시들에게까지 온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표현이 좀 웃깁니다만은 좀 버릴 건 버리고 안 되는 거 모든 도시가 다 번성하고 잘 되겠다는 환상을 깨고 그렇게 축소되고 약간 이 쇠락한 도시지만 그래도 거기가 조금 다른 형태로 뭐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에 어울리는 작은 규모의 도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걸로 도시라든지 국가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네, 거죠. 정확하게 지금 JYP가 요약을 하셨고요. 근데 이 요약만 들으면은 약간 책이 딱딱한 책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 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또 아까 수년간 학생들이랑 같이 지방도시 답사를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 답사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이랑 잘 버무려 가지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이 될 수밖에 없게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약간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맞아요. 예. 아,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의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2050년 정도가 되면 도시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잃게 되겠구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네, 사람이 살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지방 도시는 꼭 무슨 뭐 목포시 뭐 이런 식의 시자가 붙는 네.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군 중에서도 약간 좀 규모가 있는 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군들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이제 개념입니다. 아, 와, 근데 사람이 줄어들고 도시가 텅 비어서 도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게 뭐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사실 뭐 아주 오래전에는 세계적으로 그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죠. 맞아요. 네. 예. 최근 뭐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제 우리 지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이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는 아니지만 뭐 한 조금 빠른 편으로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몰락해가지고 가장 심각해지는 그 국면을 맞이하는 거는 거의 최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통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인구만 놓고 보면은요. 네. 2017년 1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딱 1년 전 기준으로 이제 각 도시의 평균 연령을 따져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실감이 나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서울은 41살이에요. 그러니까 딱 제 나이인데 네. 제 나이가 지금 딱 이 서울시의 평균 연령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부산도 42살, 대구도 41살, 광주는 39살, 뭐 세종은 36살, 그리고 수도권의 일부인 경기도의 평균 연령도 39살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최근 10년간에 이제 급속한 노령화를 경험했던 6개 도시를 이제 마강래 교수가 찍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삼척 네. 46살, 정읍 47살, 점점 올라가네요. 남원 47살, 김제는 49살, 문경 48살, 네. 영주 46살. 그리고 이 도시보다 평균 연령이 더 높은 지역도 많은데 주민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인 시군이 32개나 된대요. 와, 네.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약 13% 정도가 이렇게 평균 연령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래는 뻔하잖아요. 되게 생산 가능 연령들이 없는 네. 노인들만 이제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그 노인들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사실은 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되는 거죠. 빈집 많아지고 네. 네. 당연히 버려진 집 뭐 많아지고 하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없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누가 새로 공장을 짓지도 않고 그 동네에는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 거기 남아있는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더 큰 도시로 떠나고 그래서 실제로 도시가 사실상 마비되는 형태가 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도시가 그렇게 쇠락하면 그게 그 도시만의 문제냐? 거기 사는 분들 뭐 안 듣네요. 뭐 죄송합니다. 뭐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훨씬 거기 계신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한 사회 인프라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 돈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써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사람도 없고 공장도 없는 곳에서는 세금도 적게 거치니까 네. 쓸 돈이 없죠. 그럼 결국 중앙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추가로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온 나라의 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있죠.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다 없앨 수 없잖아요. 네. 초등학교는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는 그게 있어야죠. 학교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분교의 형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용산구의 원효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727명이에요. 아직까지 1인당 교육비가 186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드는 교육비가 1인당 186만 원 정도인데 네.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시의 통리초등학교는 학생이 28명 뿐이에요. 10분의 1이네요. 네, 근데 그 초등학교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 27명의 아이들이 네, 있으니까. 그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 28명의 학생을 어쨌든 있으면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국가의 역할이고 그런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89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가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727명의 학생이 아니라 단지 학생 수가 28명 뿐이지만은 그 아. 28명을 위해서도 학교도 있어야 되고 유지 비용은 학교에 동일한데.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일단 교장 선생님은 양쪽에다 한 명씩 다 한 명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아. 교사들 숫자가 적긴 하지만 어쨌든 있어야 되고 아. 등등등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원효초등학교와 통리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정부의 교육비를 네. 그 학생 수로 나눠 보면 원효초등학교는 1인당 교육비가 186만 원인데 비해서 이제 태백시 통리초등학교 1인당 교육비는 89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20년 30년 후에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벌써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들도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주변에 이제 사는 주택이 없는 뭐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교생이 200명이 채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지방하고의 격차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숫자로 들으니까 또 실감이 확 나네요. 그나저나 마강래 교수님은 왜 안 나오신 겁니까? 그 이유나 설명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펴낸 다음에 네. 사실 저희도 주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읽어보고 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모시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 실제로 이게 대중적으로 막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꽤 입소문이 많이 났었나 봐요. 여기저기 불려 다니셨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불려 다니시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는 뭐냐면 막 이 책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워낙에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더 자세한 통계, 예, 그리고 좀 더 약간 엄밀한 논리 네.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런 거를 대학 교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이 관 쪽에 계신 네, 높은 맞아요. 분들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지방도시 살생부의 후속편을 빨리 써야 되겠구나. 예,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가 좀 더 공론화가 되기 위해서는 네. 후속편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문제 의식이 생기셨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마강래 교수님이 본인의 책을 내고서 이렇게 주목을 좀 많이 받아보신 적이 처음이신가 봐요. 그래서요.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처음에 아까 뭣도 모르고 여기저기 무슨 방송 출연 뭐 이런 것들에 응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을 하신 겁니다. 빨리 후속편을 써야 되겠는데 막 부르는 데는 부르는데 많고. 그냥 여기저기 다 가신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딱 올해가 딱 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끊고 후속편을 빨리 준비하는 데만 몰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딱 시점에 제가 섭외가 들어간 거죠. 아하. YG께서 좀 빨리 전화를 하셨으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100% 나오실 방송 거였는데. 프로그램 같은 거는 다 나가고 책걸상에만 안 나오셨다기보다는 네. 방송 등등의 활동을 하시는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신 거다 뭐 그 얘기인 거죠. 그런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시기를 다음 책이 나오면 그때는 꼭 먼저 책걸상에 출연을 해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다음 책을 JYP나 YG가 읽어보고요. 그거는 모실 만한 훌륭한 책을 또 쓰셨다 그러면 이제 초청을 하고 아니면 말고 뭐 네. 우리도 근데 이제 이 마강래 교수님의 이 지방도시 살생부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약간 20년, 30년 후에 많은 지방도시가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아서 네.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될 거다라는 전망만 내놓은 게 아니라 일종의 대안까지도 내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 책의 훌륭한 예, 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안이 이제 뭐냐면 이제 압축 도시예요. 압축 도시. 네, 압축 도시입니다. 도시를 압축하는 건가요? 도시를 압축하는 거죠. 오. 압축 도시인데 일단 거기에는 이제 약간 스케일이 작은 것과 스케일이 큰 게 있어요. 네. 스케일이 작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그 지방 도시가 고향인 분들은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너무나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지방 도시를 가면은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구사거리와 신사거리가 있어요. 저희 동네가 어디 말하는 거예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도 구방화사거리와 신방화사거리가 있는데 이 구도심 신도심을 너무 알겠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 실제로 다르고. 옛날 기차역 터미널 주변 네. 뭐 옛날 시청 있던 자리 이런 데가 네. 이제 구도심이고 이제 오래된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지방도시 음. 출신이잖아요. 제가 이제 목포시가 고향이니까 어. 그럼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거기 목포에서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목포역 주변이 가장 번화가였어요. 오. 그리고 되게 목포 정도의 규모의 도시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주말에 토요일 날 나가서 노는 동네. 예, 맞아요. 영화 극장 보고 모여 뭐 있는 예를 들어 동네. 그냥 거기가- 차 없는 거리 거기가 구도심이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구도심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신도심이 생겼어요. 어? 예전에 그 목포 외곽에 갯벌이었던 곳이 네. 이제 영산강 하구원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육지가 되었거든요. 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약간 계획된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쪽에 이제 무슨 CGV 같은 메가플렉스도 생기고 네. 무슨 대형 마트 같은 곳도 생기고 당연히 그러면서 아파트도 많이 아파트도 생기고, 많이 생기고 관청들도 네. 글로 예, 옮겨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이제 주말에 그 고등학생들이 노는 곳이 네. 그쪽으로 옮겨진 거죠. 어. 술집들도 다 그쪽으로 옮겨지고, 그러니까 이제 구도심은 되게 막 쇠락해가는 곳이 되고 네. 신도심은 되게 북적북적되는 곳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신도심도 점점 이제 마강래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어차피 지방 도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안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시 전체가 쇠락하게 되면은 그 신도심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구도심이 일단 망했고 그다음에 신도심도 이제 점점 망해가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러면- 제3의 신도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3의 신도심이 생길 가능성이 없어질 수도 있죠. 아예 아, 도시가 제 사람이 기능을 잃게 없으면. 되면은 쇠락하게 네. 되면은 제3의 신도심이 생기면 차라리 다행이고. 다행이게. 어. 그래서 이제 마강래 교수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 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라도 일단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넓히고 확장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 기능을 최대한 압축해서 네. 사람들이 좀 북적 되게끔 일단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그 도시를 압축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크게 세 가지라고 하십니다. 고밀도 개발, 복합적 토지 이용, 대중교통의 활성화. 이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되게 길어지는 이야기긴 한데 이건 책을 보셔야죠. 이게 그거랑도 통해요. 우리가 작년 무지개떡. 연말에 했던 네. 그 황두진 네. 건축가의 무지개떡 건축하고도 굉장히 통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떡 건축이 건축의 그거라면 네. 이건 이제 도시의 이제 그거인 거죠. 어. 그러니까 책걸상을 1년 동안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상당한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쭉 하다 보니까 다 연결이 돼. 네, 이게 그 정해진 미래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고 네. 또 가장 도시적인 삶이라는 우리 황두진 건축가의 책하고도 연결이 되고 심지어 약간 힐빌리의 노래 뭐 이런 거 이런 거랑도 어. 연결이 되죠. 적당히 연결이 되고 네. 그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읽으면 제일 좋냐면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높은 사람들이 읽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도시의 각 지방 도시의 이 시장님들, 네. 국회의원님들 이런 양반들이 읽어야 됩니다. 혹시 곧 있으면 정년 퇴임하는데 퇴직하는 퇴직금으로 지방에 땅이나 한번 사볼까 고민하는 분들 읽으시면 도움 될까요? 그 도움이 이런 쪽으로 되겠죠.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사면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실제로 약간 쇠락해가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없어질 것 같은 위험한 도시 그 뭐라고 표현해? 축소 도시라고 표현했던가요? 네, 그 한 20개쯤 이렇게 되는 그 도시의 시장님이나 의원님이나 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 마강래 교수의 지적 중에 핵심은 지금 전국을 돌아다녀 봤더니 모든 도시가 다 장밋빛 전망, 우리 앞으로 뭐 세계 최고의 뭐 한국 최고의 무슨 도시가 될 친환경 거야, 도시, 뭐 친환경 도시가 될 에코도시, 거야, 뭐 네. 그다음에 전부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우리 좀 몇 년 후에는 뭐 50만 인구가 되는 큰 도시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그걸 다 계산해봤더니 대한민국이 조만간 6,4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전체
국가의 인구 통계로는 이제 줄어들 거를 다 걱정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틀린 전혀 근거도 없고 달성할 수 없는 허무한 목표들을 세우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거기서 그런 그 대목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큰 스케일의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어차피 상당수의 중소도시들은 사라질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사라질 운명의 도시들을 다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뭐 좀 더 그 제식으로 좀 이거 마강래 교수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좀 더 제식으로 말하면 논밭으로 바꿀 건 논밭으로 바꾸고 자연화 시킬 건 자연화 시켜서 없애고 네.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모아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주단지 따로 논밭 따로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지역에 큰 거점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대구라던가 광주라던가 이런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큰 도시들로 모으고요. 그리고 큰 도시들로 다 소화가 안 된다면은 그 다음 도시들 중에 좀 규모가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도시들로 일단은 다 사람들을 모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 인구 재분배 이렇게까지 가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먼 미래에 우리나라의 그런 도시 계획이라든가 국토 계획을 궁리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비전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강래 교수의 주장이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뭐 새로 집 짓는 거를 제한하고 뭐 이런 좀 언뜻 보면 과격해 보이는 네. 전략까지도 제시를 하세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는 그러니까 자꾸 도시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도시들을 막 살리려고 하다가는 공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축소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네. 그런데 축소가 안 되겠다고 뭔가 유지하겠다고 고집해봐야 안 되니 스마트 축소 이런 개념을 네. 쓰시면서 잘 쇠퇴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은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뭔 말이냐 우리 얼마나 고즈넉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실제로 답사를 가는 과정에서 만나신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마강래 교수나 마강래 교수 학생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도시의 쇠락의 징후가 노골적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도시에 사는 분들은 우리 아무런 문제 없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인지 부조화의 이유는 뭘까? 또 마강래 교수가 이제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그 안에 계시면 변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 죽어가는 걸 못 느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덩달아서 그분들도 서서히 이제 늙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같이 나이를 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20년, 30년 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하실 이유도 없는 거죠, 또.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도시의 미래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 뭐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시의회 의원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그냥 장밋빛 한상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JYP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인구도 더 늘 것이고 일자리도 더 늘 것이고 무슨 세계 도시가 될 것이고 등등등의. 근데 사실은 그런 전망이 대부분은 다 말 그대로 장밋빛 전망일 뿐이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이제 마강래 교수의 고발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무슨 선택하고 말 것이 아니라 네. 다 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압축 도시 그리고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에서 압축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게 이제 마강래 교수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과 과격한 대안. 네. 네. 그 지금 이쪽 방송을 들으시면 뭐 요즘 그 낙후한 구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도 있고 뭐 그런 네. 것 때문에 오히려 뭐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뭔가 좀 너무 한쪽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왜 다른지. 네. 네, 서울에서 뭐 이 낙후한 지역 재개발해가지고 거기 갑자기 뜨고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고요. 이 책은 뭐 230여 쪽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얇은 책이라서 금방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 전혀 전문 서적처럼 딱딱하지 않고 그냥 술술 읽으면 바로바로 읽히는데
읽다 보면 딱히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반론을 제시할 건덕지가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런데 어쩌지? 큰일일세 이런 네. 느낌만 들고 저도 약간 그랬어요. 이분의 대책을 보면 그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딴 대책은 적어도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약간 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지방도시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래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국토 균형 발전 네. 이런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상식에 이제 약간 짓눌려 있었던 거죠. 국토는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당연히 서울만 살아야 돼, 지방도 살아야지. 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JYP처럼 저도 반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마강래 교수의 주장에 반박을 잘 못하겠고 진짜 우리가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진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마강래 교수가 얘기하는 대안을 진지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런 정치인들 네네. 그런 분들이 저는 이 책 읽고 또 마강래 교수님 책걸상을 안 나오셔도 좋으니까 마강래 교수님 직접 불러가지고 저자 직강도 좀 듣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20년 30년 후에도 좀 어쨌든 간에 이 모양 이 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그런 긴박한 좀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책 한번 보시고 야 이런 미처 몰랐는데 우리나라 국토 개발 지방 도시의 어떤 발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네. 이참에 그 1년 전에 저희가 방송했던 정해진 미래 네. 그리고 또 연말에 방송했던 가장 도시적인 삶 네. 그리고 이 지방도시 살생부 힐빌리의 노래 등등을 좀 같이 섞어가지고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은 독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걸상 안에서도 도시건축이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졌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마강래 교수님 안 나오셔서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이나 그 개마고원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 제가 2쇄를 읽었는데요. 140페이지하고 143페이지에 있는 숫자들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약간 제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229쪽 맨 아래쪽에 지자체가 자자체라고 오타가 있는데 2쇄에서도 교정이 안 됐거든요. 이게 참 좋은 책인데 오게티가 좀 있으니까 다음 쇄 찍을 때 좀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까인 책 특집의 깨알잼이네요. 그 자자체는 저도 체크해놨어요. 책의 오류까지 짚어주는 이런 친절한 책걸상. 우리가 원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마강래 교수님이 안 나왔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럼요. 아니 어차피 다음 책 쓰시면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네. 네, 다음 책 쓰신 다음에는 꼭 출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때 정말 또 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까인 책 특집 첫 번째로 지방도시 살생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